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뉴스 현장을 시작합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도당 공천 결과에 역대급 누더기 공천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농번기 인력 지원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에너지 정보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전라남도가 농어촌 빈집을 귀농, 귀여, 귀촌인 집으로 탈바꿈합니다. 송영일 시의원이 민주당 청년특구를 질타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광주 중견기업 DK 주식회사가 화순자해원의 공기청정 살균기를 기증했습니다. 담양역사박물관이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화순군이 2022년도 정부 합동평가에서 도내 종합 5위를 차지했습니다. 완도군이 전국 최초로 개최한 해변 노르딕 워킹 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영광군이 착한 임대인에 대해 최대 50% 재산세 감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성차와 특산품 먹거리를 한 곳에서 즐기는 다향 아트밸리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물축제를 앞두고 천년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나섰습니다. 무안군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시도당이 발표한 6일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역대급 누더기 공천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의 공천을 바라본 시도민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민주당을 향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당의 공천 제도를 없애고 유권자가 스스로 시장 군수와 기초의원들을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내 단체장 공천과 관련해 재심이 제기된 곳은 영암 강진 여수, 진도 장흥이며 목포 담양은 전략선거구라는 이름의 사고 지역으로까지 지정됐습니다. 권리당원의 이중투표 주장이 나온 영암군수 선거구 경우 기존 경선 결과를 무시하고 우승희 전동표 후보가 참여하는 2인 경선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입당원서 명부 유출이 제기된 목포시장 선거구는 경선 방식을 바꿔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치러졌습니다. 불공정 논란 끝에 재경선을 치렀던 장흥군수 경선에서는 또다시 재심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휴유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장 경선 투표에서 패배한 권오봉 예비 후보는 경선 결과에 불복,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고 정기명 후보와 경선 여론조사 업체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의 불합리한 공천 논란은 광역기초의원 후보 선정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광주 청년 경쟁 선거구인 서구 3선거구는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경선이 치러졌지만 최근 당규 위반 논란으로 재경선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공천 결과에 불복한 예비 후보들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청년 경쟁 선거구는 지역위원장의 사천 선거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공천 형태는 무소속 연대의 돌풍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선 패배 이후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기득권 세력들의 행보와 기준도 원칙도 없는 공천을 두고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강한 기류도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JBC 뉴스 이종혜입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이 봄철 농번기를 맞아 원활한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도시군 농정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농번기 농촌인력 확보 방안을 중점 논의해 도의 농촌인력 수급 대응 방안과 21개 시군이 각각 추진하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도는 현재 21개 시군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동이나 지역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별 상황에 따라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2045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광주에너지 정보 플랫폼이 지난 10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 에너지 정보 플랫폼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에너지 공급사별로 연계 수집한 에너지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치화 및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에너지 정보 분석 서비스 기능 외에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및 절약이 가능하도록 실생활에서 도움되는 여러 정보를 공유합니다. 광주시는 광주 에너지 정보 플랫폼을 광주형 인공지능 그린 뉴딜 비전에 맞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전반적인 수요 및 사용량을 분석해 2045 에너지 자립 도시 목표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도내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활용 가능한 빈집이 8,724호로 조사됨에 따라 농어촌 빈집을 귀농, 귀여, 귀촌인을 위한 거주지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부터 매년 20동 이상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예비 귀농, 귀여, 귀촌인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입주 자격은 전남으로의 귀농, 귀여, 귀촌을 바라는 도시민이며 교육을 이수했거나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가 결정되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임대료와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하며 입주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서구청장 후보인 서대석 후보의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와 함께 광주시의회 송영일 의원도 9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당선자를 선택할 권리는 오직 유권자인 주민에게 있음을 보여달라며 불공정과 편법을 자행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을 심판해 광주 지역 정치를 바꾸겠다며 무소속 연대와 무소속 돌풍으로 승리해서 광주 지역 정치를 혁신하겠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청년특구 지정에 반발했던 송영일 광주시의원의 무소속 출마로 당선 여부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당의 공천이 평가받게 됐습니다. 송 의원의 출마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를 표방하는 민주도시 광주에서 민주당 광주시당의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행태에 굴복하지 않고 지역 정치를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앞장서서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무소속 출마로 민주정치와 선거의 진정한 주인인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30년간 기업을 일구면서 꾸준하게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적자를 겪으면서도 DK 주식회사는 사회 환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훈한 소식을 이종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남의 소정기업으로 30년간 일궈오면서 사회 환원을 실천한 DK 주식회사. 공장 내부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공기청정 살균기라는 신제품까지 내놨습니다. DK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화순자연원에 공기청정 살균기를 기부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굉장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도 이제 우리 종사자들도 다들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주 필요한 그 물품이 후원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DK는 앞으로도 후원과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 환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힙니다. DK는 이제 아무래도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 지역의 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그런 곳들을 좀 많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남몰래 돕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DK 주식회사. 현실로 다가온 위드 코로나 속에서 어디서나 따뜻한 마음이 지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JBC 뉴스 이종현입니다. 담양 관방재림옆에 건립 예정인 담양 역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비 등 총사업비 184억 원을 들여 담양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담양역사박물관은 담양읍 객사리 16-1 1원 부지에 연면적 4,232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과 체험 공간, 수장고, 휴게 공간 등을 갖추게 됐습니다. 군은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 공모 등 절차를 거쳐 2023년 착공해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시군 정부 합동평가에서 도내 22개 시군 총 종합 5위를 차지해서 지난해보다 9계단 상승된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영암군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1억 1,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 5대 국정목표 116개 지표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완도군은 지난 7일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에서 전국 최초로 해변 노르딕 워킹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 경기, 경남, 제주 등 전국 각지의 동호인과 노르딕 워킹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 총 299명이 참가했으며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대회는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 인근에 조성된 바다 치유길과 숲 치유길 등 해양 치유길 걷기와 노르딕 워킹의 핵심 동작인 알파 동작 대회로 구분해 진행됐습니다. 한편 군에서는 해양치유 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노르딕 워킹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치유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에는 해변 명상, 6월에는 해변 엑서사이즈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영광군 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연장했습니다. 임대료를 최소 3개월간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주며 3개월 미만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최대 50%까지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개장한 보성 차문화 복합단지 다향 아트밸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운영에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다향 아트밸리에서는 차문화와 관련된 차문화 체험, 보성 특산품 구입, 대표 먹거리를 맛볼 수 있으며 대한다원, 한국차박물관 등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보성만의 특별한 매력이 한 곳에 모여 있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오는 7월 말 물축제를 앞두고 지역 주요 도로변에 곰솔, 단풍나무, 후박나무 등 특색 있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나섰습니다. 안양면은 문학이 있는 명품 가로수길, 유치면은 단풍나무 가로수길, 부산면은 감탕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했습니다. 회진면에는 배롱나무 등을 이식했고 회진 입구부터 정남진 해안도로 진입로를 연결하는 약 8km 구간에는 후박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무안군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기존 신축시설에서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의무 대상 기준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 대수의 신축시설 5%, 기축시설 2%로 강화됐으며 3년 이내에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행복과 사랑을 안겨주는 가정의 달 5월, 여러 행사들로 많이 분주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